안녕하세요. 금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근 해여장 생산성 개선 지원 사업에 관한 뉴스입니다.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진행되는 기본조사 및 설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본조사, 이 설계는 현장 실태조사, 기본조사 및 자료 분석, 실시 설계의 순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현장 실태조사는 관할 지자체, 항만청 및 수협 등 유관기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탐문조사 등을 진행하여 자료를 획득하며 사이드 스캔소나 조사나 인양틀 조사, 잠수 조사 등을 통한 기본조사 및 자료 분석을 진행합니다. 또한 실시 설계를 통해 침적 폐기물의 분포 현황, 그리고 사업 물량, 수거 방법, 처리 방법, 사업비 산정, 사업 진행 시 필요 사항 및 문제점 검토를 제시합니다. 민원 발생을 또 이게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업인 간담회 및 개최, 그에 준하는 의견 수렴 활동을 통해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한다고 합니다. 말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먼저 어업인이나 유관기관을 통해 해양 쓰레기 등이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얻고 해당 지점에 대해 사전조사를 실시합니다. 사전조사를 통해서 해당 지점에 얼마나 많은 해양 침적물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수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금액이 들어가는지와 더불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검토를 합니다. 이후 진행되는 수거 작업을 통해 해양 침적물을 수거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저의 생각이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우리 한국어촌어항공단 담당자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촌어항공단 김종훈 차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설계에 대한 설명 어떠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설계업체에서는 바닷속에 침착되어 있는 폐허구 조사를 위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연근 해여장 생산성 개선 지원 사업을 수행하신 건가요? 공단에서는 해양 쓰레기와 폐허구 수거를 위해 약 30년 동안 사업을 진행을 해왔고, 그 중에 연근 해여장 생산성 개선 사업은 2009년부터 14년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설계를 진행하실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네, 설계는 바닷속에 침착되어 있는 폐어구를 찾고 그 물량을 산정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다가 넓고 깊기 때문에 뻘에 묻혀있는 폐어구나 해양 쓰레기를 정확한 물량을 산정하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이번에는 수거 및 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수거 과정은 연근의 어장 내 유실, 침적 어구 수거를 통한 수산자원 폐사 방지 등 수산자원 보호와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지속적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실, 침적 어구 인양, 인양 유실, 침적 어구 해상 운반, 인양 유실, 침적 어구 육상 하역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수거선을 이용해서 해양 침적 어구 등을 수거하여 하역지까지 운반하고 육상의 공간에 하역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처리 과정이 있으며 연근 해여장 생산성 개선 지원 사업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상차 수집, 운반, 재활용하는 용역으로서 계약 상대자가 폐기물 관리법 등 제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처리 위치는 각 사업구역 내 항만 및 어항지대 및 공단이 지정한 기타 장소이며 폐기물에 따라 처리 방법을 달리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처음부터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수거 과정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닷속에 침착되어 있는 폐어구를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업체를 통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업체는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 그리고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해양폐기물 수거업, 이 두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바닷속에 침착되어 있는 폐어구는 인양틀을 통해서 수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거된 폐 어구는 선박을 통해서 육상에 운반한 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활용 처리 어구로 등록된 업체에 인계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수거를 진행하실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떤 걸까요? 수거를 진행할 때 앞서 말씀드린 어장 정화 정비업이나 해양 폐기물 수거업에 있는 정화성을 통해서 운반을 하는데 네. 작게는 30톤, 크게는 100톤이 넘는 어장 정화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들을 이동시켜서 바닥에 있는 폐 어구를 찾아야 하는데 만약에 인근에 어업인들이 설치한 어구가 있을 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업인들의 협조를 통해서 어구를 자진 철거하는 등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수거 작업으로 인해서 우리 어민 및 국민에게 미칠 긍정적인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수산자원 고갈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데 네. 유실 침척되어 있는 폐 그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바닷속의 폐 그물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가장 큰 문제는 수상생물이 걸려서 폐사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수산 자원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요. 네. 어업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또 부유된 폐 그물은 어선이나 선박에 걸려서 사고를 유래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오래된 폐 그물은 결국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서 국민의 식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의 수거 사업은 네. 결국 어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증하고 어업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또 국민들에게는 안전적인 먹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수산물을 값싸게 드실 수 있도록 네. 수산 자원을 보존하는 데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좋은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들려드릴 뉴스는 참 훈훈한 뉴스인데요. 우리 유령어업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업인들이 직접 참여하여 폐어구 수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근해형망협회 소속 태안지역 어업인과 함께 9월 30일 금요일부터 충청남도 태안군 경렬비열도 인근 근해어장에서 폐어구 수거 작업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주로 연안어장을 대상으로 폐어구 수거를 실시해 왔었는데 근해어장까지 사업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올해는 근해형 망어업인들과 함께 충청남도 태안군 경렬비열도 인근 어장에서도 폐어구 수거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경렬비열도에서 수거 작업을 진행하는 영상입니다. 저희 촬영팀도 함께 배에 올라 진행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전문가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종훈 차장님, 또 다시 나와주십시오. 자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렇다고 저희가 뭐 이렇게 좀 더 챙겨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네,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당연히 저희가 돈 따위는 필요 없다는 우리 차장님의 열정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에 없던 어업인들과의 협업을 통한 폐어구 수거 사업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일반적으로 수거 사업은 어장 정화선이나 해양 폐기물 수거선을 활용하여 폐어구를 수거하는 데 있습니다. 네네. 올해 9월에는 어장 정화선으로 수거하기 어려운 근해 어장 지역에 대해서 네. 지역 어업인들이 조업 중 휴식기에 네. 자발적으로 폐어구 수거를 참여함으로써 수거 효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령어업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과 어업인들의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형태의 사업이 한 번 진행될 게 아니라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더욱 더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어업인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이고요. 네네. 그리고 사업 지역과 사업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올해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으로 넓혀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계속 이야기 나눠주셔야 할 것 같으니까 뭐 그냥 거기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어천어항공단과 WWF와의 업무 협약에 관한 뉴스입니다. 지속가능 수산업 발전과 탄소 중립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협력을 위한 근데 저게 맞는 건가요? 잠시만요. 네,
WWF라는 단체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자연기금 Worldwide Fund for Nature, 약칭 WWF는 스위스에 국제본부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비정부 자연보전 기구로 전 세계 약 100여 개국에 500만 명 이상의 회원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 보존을 주 목적으로 1961년 설립된 WWF는 인류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사는 미래를 만드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현재 해양, 기후, 에너지, 담수, 산림, 식량, 야생동물에 이르기까지 전 지구의 자연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보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 단체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 한국어촌어항공단과 WWF는 지속가능 수산업 발전과 탄소 중립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협력을 위한 MOU를 진행했으며 WWF의 민간 기부금을 활용하여 유령어업 예방을 위한 폐어구 수거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이런 민간 자본을 활용한 수거 사업은 정부 주도의 수거 사업에서 민간 주도의 수거 사업으로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수거 사업에 참여하셨던 선장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요. 폐어구 수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바닷속에 있는 그 어구가 너무 많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 어구가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게 수거를 하다 보면 보이거든요. 해양 그 물고기라든가 소라라든가 이런 게 폐사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전문가분 다시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의 변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 주도 사업비를 활용하여 민간 기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저희 공단이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침척 폐허구 수거하는 목적 중 하나가 유령어업을 감소시키는 데 있는데 민간에서도 유령어업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수거 사업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문의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이 유령어업을 예방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확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강링 위에서 승리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 쓰는 저 형님들처럼 우리 유령어업 예방을 위해 온 힘을 다 쓰는 WWF와 해양수산부 한국어촌어항공단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요즘 각종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챌린지 소식입니다. 먼저 현장에 나가 있는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리포터 박무진입니다. 네, 지금 신나는 노래가 들리고 율동도 함께하고 계신데 어떤 노래와 어떤 율동이죠? 네, 현재 각종 SNS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잡지마요 챌린지의 노래와 율동입니다. 네, 그렇군요. 노래가 굉장히 신나게 들립니다. 유명 뮤지컬 배우 랑현님과 인플루언서 희희 언니가 함께 부른 노래로 일명 잡지마요송으로 불리우는 노래입니다. 이 율동은 인기 댄스팀 블랙후드가 제작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굉장한 분들이 작업을 해주셨군요. 그런데 유명 뮤지컬 배우 인플루언서 댄스팀이 확실한가요? 네, 너님보다는 확실히 유명한 분들이십니다. 네. 네, 그럼 뭐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 맞으시네요. 예. 그리고 이 옆에 같이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네, 이번 SNS 챌린지에 참여해 주셨던 분들이십니다. 먼저 첫 번째 분과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잡지마요 챌린지 율동을 해보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네, 기분이 아주 신나고 재밌고요. 네, 그리고 진짜 잡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분에게 여쭙겠습니다. 플로빙과 챌린지 댄스 어떤 게 더 쉬우신가요? 네, 플로빙이 더 쉬운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챌린지 댄스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도 그 참여 가능한 수준인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는 비교가 안 되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그 챌린지 댄스 영상을 다 함께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잡지 마요 풀어줘요 유령업 내 방에서 수산자원 지켜줘요 잡지 마요 풀어줘요 유령업 내 방에서 수산자원 지켜줘요 네, 인터뷰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좀 더 미리 섭외가 됐다면 참가해서 이 아이패드와 제주도 플로빙 참여가 가능했을 건데 아쉽습니다. 네, 저 역시도 참가하지 못해 매우 아쉽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 SNS 페이지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각종 정보를 획득해서 내년에는 저도 참가자로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꼭이요. 또 훈훈한 뉴스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플로빙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이 MZ세대에서 한참 유행 중인 육상에서 진행 중인 플로깅이 아닌 이 바다에서 진행되고 있는 플로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플로빙이란 플로카업, 이삭을 줍다라는 뜻의 스웨덴어와 프리다이빙의 합성어로 다이빙을 하며 해양 쓰레기를 줍는 환경 레포츠입니다. 플로빙 코리아는 원 다이브 원 웨이스트를 슬로건으로 해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인식 변화와 지속적인 해양 정화 활동 실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해양 모니터링을 통해서 수집한 바다 환경의 오염 실태를 알리고 그 경각심을 일깨워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 환경 보호를 생활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잡지 마요 SNS 챌린지에 참가해 주셨던 분들 중에 다이빙이 가능하신 분들이 플로빙에 같이 참가해 주셨는데요. 어떤 생각을 갖게 되셨는지 다시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바닷속에 들어가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네, 겉에서 보기에는 엄청 깨끗했었는데 들어가니까 쓰레기가 많았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그럼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네, 저 아름다운 바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다이버분들 원 다이빙 원 쓰레기 실천해 주세요. 네, 다음으로 플로빙 코리아를 이끌고 계시는 전장원님과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로빙 코리아를 운영하고 있는 갈치 강사라고 합니다. 어떤 계기로 플로빙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가 프리다이빙 강사로 활동 중인데 제가 활동하는 바다가 매년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네, 제주에서 플로빙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혹은 육지에서 참여하고 싶은 분들에게 참여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플로빙을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플로빙 코리아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카페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은 매주 1회씩 플로빙 공지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공지를 확인하시고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네, 좋은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 뉴스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연근 헤어장 생산성 개선 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체험 행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네, 국내 스키장 등에서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겨울이 되면 참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용평 리조트 스키장에서 진행되었던 참여 행사에도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셨습니다. 참가해 주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폐그물 안에 물고기들이 엉그러질 수 있는 게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왜 스키장에서 체험 행사를 진행했는지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는 보다 많은 분들에게 연근 헤어장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알리고자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당 체험 행사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